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보통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식어 빠진 커피를 홀짝이며 마감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오늘도 야근, 내일도 야근. 주말엔 어떻게 쉬나 잠깐 생각하다가 포기하는, 딱히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낡은 빌라라서 골목은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저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 11시에 누가 오겠나 싶어서 다시 화면을 봤죠. 택배는 낮에 이미 다 받았고 주문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울렸습니다. 두 번.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귀찮음이 몸 전체에 배어 있었지만 더 무시했다가 인터폰에라도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 번은 인터폰 오작동으로 새벽에 혼자 울리는 걸 1시간이나 그냥 둔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에 전화했더니 배터리 문제라고 했죠. 그 기억 때문에 이번엔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디서 본 것도 같은 얼굴이었는데 기억을 더듬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눈 아래 짙게 깔린 그늘, 그리고 그 사람의 눈.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딱히 눈물이 고여 있거나 표정이 구겨져 있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눈이었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눈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닫아버린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로 그냥 서 있었죠.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고 나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매일 밤 제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는 3층짜리 낡은 건물입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계단 난간은 걸을 때마다 약간 흔들립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차 한 대가 들어오면 다른 차는 못 지나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계단 조명은 절반이 나가 있는 상태인 채로 몇 달째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월세도 싸고 교통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잠깐 살다 가려고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세입자도 자주 바뀝니다. 딱히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반년에 한 번꼴로 이삿짐 차가 들어오고 새로운 얼굴이 생기고 몇 달 지나면 또 바뀝니다. 저는 302호. 그녀는 301호.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문. 계단을 올라오면 두 개의 문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302, 301. 그녀가 이사 온 날 저는 잠깐 마주쳤습니다. 이삿짐 차가 골목을 막고 있어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 계단 앞에서 짐 박스를 들고 있던 그녀를 잠깐 봤거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직업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혼자 사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런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편하고 그게 안전하거든요. 나는 내 일, 당신은 당신 일. 모르는 척이 가장 싸이 좋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 세입자구나. 이번엔 얼마나 있을까? 뭐 별 상관없지. 그런데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제 집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보내놓고 이제 어쩌지 하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현관 안쪽에 서서 멈췄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을 꺼내 수돗물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아무 이상한 일도 아닌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요.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는 그 어색한 공기. 혹시 옆집에 사시는 분이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302호예요. 아, 그렇군요. 저 301호인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화장실 수도가 막혔어요. 방법을 몰라서요. 관리소에도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봐드릴까요? 그게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수도는 금방 해결됐습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엉겨 있었거든요. 전 세입자가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봤습니다. 5분도 안 걸렸죠. 그녀는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밤 11시 20분. 또 그녀였습니다. 문을 여니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늘진 눈. 죄송해요. 또 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전구가 나갔어요. 갈아 끼우려는데 손이 안 닿아서요. 저는 전구를 갈아 끼워 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세 번째 밤은 밤 11시 45분. 이번엔 현관 자물쇠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물쇠를 살펴봤더니 드라이버로 한번 조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밤은 밤 11시 10분. 창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틀이 부어 있어서 살짝 힘을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밤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번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양손을 모아 쥐고 바닥을 보면서. 저는 한참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오는 사람. 집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인 걸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올래요? 그녀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밤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본 건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그녀를 머릿속으로 옆집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얼굴은 이제 낯설지 않았지만 이름은 몰랐거든요. 그 일주일이 어떻게 흘렀냐면 그녀는 매일 밤 왔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댔고 때로는 그냥 왔습니다. 저는 매번 들여보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건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하고 그녀는 창밖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있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있는 게 익숙해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도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뿐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나 이 사람 이름도 모르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짝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겠죠.
정우진이에요. 아, 저는 김태민이에요. 알아요. 네? 현관 우편함에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아, 맞네요. 302호 김태민.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빌라에 이사 왔을 때 관리소에서 우편함에 이름 스티커를 붙여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아직 그대로 있었던 거죠. 우진. 정우진. 이름을 알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냥 존재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된 느낌이랄까요? 옆집 여자가 우진이 됐습니다. 오래 사셨어요, 여기? 우진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3년쯤 됐어요. 오래됐죠. 좋아요, 여기?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요. 좋다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곳 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있는 곳.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딘가를 말하는 건지. 이전에 어디 사셨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질문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게 더 있었지만 묻지 않는 게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진의 과거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돌아간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일어서면서 잠깐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자요. 처음 하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소파를 잠깐 봤습니다. 그녀가 앉아 있던 자리. 뭔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우진은 왔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답했습니다. 네, 오세요. 문자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상한 점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마음 어딘가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우진은 항상 밤에만 왔습니다. 낮에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계단에서도 빌라 앞 골목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도. 주말 낮에 편의점 가다가도. 그냥 그 사람은 낮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봤습니다. 저녁 7시쯤. 저는 저녁장을 보러 갔다가 생필품 코너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뒷모습이었는데도 그 짧은 머리카락. 걸어가서 말을 걸려다가 그녀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통로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르게. 일부러 피한 건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못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진이 왔을 때 마트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본 것 같았는데. 그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랬어요? 못 봤어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물으면 그냥 이래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물으면 그냥요가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물으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멀리요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진이 전화를 받는 걸 잠깐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조심스럽던 평소와 달리 전화기를 들자마자 목소리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통화 못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서다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굳었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방금요. 미안해요. 화장실 갔다 나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세 번째. 그녀의 손목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처음 본 건 3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티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보였는데 오래된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유를 물을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다가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녀는 항상 긴 소매를 입었습니다. 여름에도. 6월이 넘어 더위가 시작됐는데도 긴팔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네 번째. 301호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깊은 밤이 아니라 대부분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물건이 쓰러지는 것 같은 소리 혹은 누군가 방 안을 걷는 소리. 가끔은 아주 낮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 우는 소리인지 중얼거리는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 벽이 얇은 빌라라서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마다 그냥 참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선을 넘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모르는 척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우진은 한 번도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늦었다거나 피곤하지 않냐고 말하면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언젠가 실험해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됐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앉아 가끔 졸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에 가는 게 싫은 사람처럼, 아니면 집에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비밀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짓고 쓴 오래된 것들의 냄새. 누가 억지로 끄집어내면 오히려 더 깊이 숨어버리는. 우진에게는 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말해줄 준비가 됐을 때까지.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6월의 장마 첫날이었는데 저녁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가 밤이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거리에는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녁 내내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일 출근을 어쩌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밤 10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얇은 옷이 피부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저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욕실에 있는 걸 들고 나와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머리를 닦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날 우진의 눈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무표정에 가까웠는데 그날은 뭔가 부서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은. 저는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따뜻한 걸 끓였습니다. 냄비를 꺼내서 물을 올리고 인스턴트 미역국을 탔습니다. 부끄러운 메뉴지만 그게 전부였거든요. 냉장고에는 밑반찬 몇 가지와 달걀이 있었는데 달걀 프라이도 하나 얹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고파요 사실. 저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창 밖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골목에 물이 차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우진이 밥을 먹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낯선 사람과 나눠 먹는 밥인데 낯선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누가 저 찾으면요? 여기 있다고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하는 말치고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녀를 봤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또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누가 찾아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수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인스턴트 미역국인데. 그래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녀도 살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고마워요. 밥 감사하다는 건지, 오늘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건지, 아니면 물어보지 않아줘서 감사하다는 건지. 저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비 그쳤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알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멈추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진은 거의 매일 밤 제 집에 왔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새벽까지. 저는 그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11시가 되면 문자가 오는 것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별말 없이 있는 것도, 가끔 라면을 끓여 나눠 먹는 것도.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다가 잠들었는데 우진이 와서 이불을 덮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깨서 봤더니 우진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방금요. 자도 돼요.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조금 무서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게 됐을까 싶어서.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하다가 회사 동료 박진혁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편의점 앞에서였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그래? 아니, 원래 좀 어두웠잖아. 표정이. 요즘은 좀 달라 보여.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잠을 잘 자나 봐. 아니면 옆에 누가 생긴 거 아니야? 저는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밝아 보인다고. 저는 달라진 게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온다는 게 어느 순간 저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오늘은 뭐 먹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같이 먹을 걸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 우진이 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 씨 진짜 괜찮아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그냥. 뭔가 힘들어 보여서. 그녀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많은 말을 하려다가 삼킨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민 씨는 저 왜 들여보내줘요? 네? 처음부터요. 모르는 사람이 밤에 왔는데 왜 들여보내줬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요. 눈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이상하다고요? 힘든 눈이요? 그런 눈인 사람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진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딱히 기준은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어도 그런 눈인 사람한테 문 닫는 건 못하겠어요. 저도. 우진은 한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고 쓸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뜻한 웃음.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우진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진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앉아서도 무릎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저는 뭔가 물어봐야 하나 싶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진이 창밖을 보다가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녀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안아줘야 하나 싶었는데 그게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 도망쳐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 동네로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오고 싶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그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눈물을 그제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남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손목의 흉터, 밤중에 들리던 소리, 낮에 마주치면 피하는 것, 연락 오면 받지 말라는 부탁, 마트에서 사라진 모습,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우진이 울음을 다 삼키고 나서 말했습니다. 창피하죠?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뭔데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용감한 거요. 도망친다는 게. 우진은 저를 봤습니다. 도망치는 게 용감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니어도 거기 있는 게 더 쉬울 때 나오는 게 더 어렵거든요. 우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르겠어요. 용감한 건지 그냥 무서운 건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돌아간 건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난 건지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가. 그리고 우진이 걱정됐습니다. 지금 저 방에서 혼자 있는 우진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낮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빌라 앞에서 남자를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양복 차림. 빌라 앞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끔 이 골목에 이상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다른 세입자를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단을 오르다가 그 남자가 인터폰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1호. 저는 멈췄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네?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작고. 남자가 무언가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라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열어봐. 한마디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하는 것도 아닌, 당연히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빠르게. 현관 앞에서 남자와 마주섰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볼 일 있으세요? 남자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후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야. 제 이웃인데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남자는 한참 저를 보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으로 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검은색 중형 승용차. 번호판을 외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남자가 왔어요. 301호 인터폰 눌렀어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묘사하자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습니다. 왔군요, 결국. 알아요? 우진은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태민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우진은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고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전 남자친구한테 3년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귄 건데 나중엔 그게 사귀는 건지 갇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엄청 잘해줬고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다 체크하고 싶어 했어요.
친구를 만나면 누구랑 어디서 뭘 했는지. 처음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더 세게 잡았어요. 처음엔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게 그냥 손목을 쥐는 거더라고요. 손목. 저는 그녀의 소매를 보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다 놓고 나왔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연결을 끊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왔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추적했겠죠. 이전에도 몇 번 그랬으니까. 핸드폰 위치 켜놓은 거 모르고 있다가 한번 찾아왔어요. 이전 집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우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한번 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요. 잠깐 없어졌다 또 나타나고.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바꿨어요. 번호도 바꾸고. 그래서 연락은 안 왔는데 주소를 알아낸 것 같아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낸 건지 아니면 직접 찾은 건지.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거짓말 같고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말은 너무 가볍고 그냥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씻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못 가요. 미안해요. 저는 잠깐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못 간다는 말이.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5분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느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닌데 그날은 왠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301호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낮에 봤던 그 남자. 문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뭔 일이야? 저는 그 사람 뒤로 우진을 봤습니다. 소파 쪽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뭔가 굳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 괜찮아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한 발 나섰습니다. 문을 더 닫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상관 마. 우진 씨가 이웃이라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말라고.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데 문을 닫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가 괜찮다고 하면 돌아갈게요.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얘한테 말해. 우진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잠깐 그녀를 봤습니다. 목소리와 눈이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전에 빌려준 거 돌려드리려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빌려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웃기네 진짜로. 우진이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 놓으세요. 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남자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우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 302호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우진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울지 않아서 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잠깐 있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301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은 제 집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에서 잤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아무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고 우진은 먹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끓였고 우진은 마셨습니다. 저는 출근했고 우진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밤이 되면 불을 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됐습니다. 이틀째 저녁이었을까요? 우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닦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우리 둘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사흘째 아침 우진이 말했습니다. 폐 너무 많이 끼쳤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로요. 처음부터 이상했잖아요. 매일 밤에 오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저는 잠깐 우진을 봤습니다. 이상하긴 했는데 싫진 않았어요. 우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매일 밤이었어요? 진짜로요. 오래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혼자 있으면요. 걔가 올 것 같아서.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근데 혼자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도저히 혼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는 게 맞았어요. 우진은 저를 봤습니다. 왜요? 무서우면 옆에 있어야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을 오래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싫지는 않았어요. 그 두 개는 달라요. 피곤해도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우진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처음 인사 이후로 가장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5일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몰랐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2시 반. 천장을 보다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웅크려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어깨에 걸쳐져 있었는데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 못 자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왜요? 우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어떤 생각이요? 그녀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민 씨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냥요? 그냥은 아닐 텐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에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 한 대. 아무도 없는 골목.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웃이라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이 아니게 됐어요. 어느 순간이요? 이름 알고 나서요. 정우진이라는 이름 알고 나서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옆집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알고 나서 그냥이 아니게 됐어요. 우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 씨가 처음으로 웃는 거 봤을 때 저 그날 한참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좋아 보이냐고. 그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됐어요. 그 남자 때문에. 혼자 저러고 있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잠깐 그녀를 봤습니다. 새벽의 불빛 아래 우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닌데요. 뭐가 더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우진 씨가 오면 좋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말하고 나서 뭔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어서. 그런데 새벽 3시에는 이상하게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을 꾸미거나 다듬을 여력이 없는 시간. 우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고양이 우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창밖을 같이 보면서 어느새 저도 소파 한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도 저도 잠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진은 일주일 후 301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주소를 알고 있으니 여기 있으면 계속 올 거라고. 새로운 곳, 새로운 주소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짐을 싸면서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꺼내고 저는 박스를 조립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많은 짐이 없었습니다. 이사 올 때도 짐이 적었지만 나갈 때도 비슷했습니다. 박스 2개, 캐리어 하나. 3개월을 살았는데 이 정도였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이 정도였을 거고 나갈 때도 이 정도이고. 뭔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박스에 물건을 담는 소리.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 그게 다였습니다. 어디로 가요? 친구 집에 잠깐 있을 거예요. 다른 동네 친구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할 수 있어요? 우진은 저를 봤습니다. 하고 싶어요? 네. 그녀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다 됐어요? 네. 우리는 301호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같이 내려갔습니다. 빌라 앞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6월의 밤 공기가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가는 때였습니다. 저는 우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야죠. 이제는. 맞아요. 태민 씨는요? 저요? 저 없어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도 괜찮아야죠. 그리고 연락하면 되잖아요. 우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 쪽으로 걸었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주 연락해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주 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 부서진 것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되찾고 있는 사람의 눈.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2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301호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텅 빈 방. 302호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우진의 이불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동네, 다른 빌라. 그 남자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변호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원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302호에 살고 있습니다. 301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분인데 조용하고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저는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사 동료 진혁이 또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도 뭔가 달라 보여. 그래? 밝은 건 아닌데 좀 정착된 느낌? 뭐랄까?
안정적인 느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느낌. 그런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쯤 연락합니다. 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뭐 먹었다거나 날씨 이야기거나 가끔은 힘든 날이었다거나 오늘 웃긴 일이 있었다거나 별거 없는 이야기들. 가끔은 만나기도 합니다. 가까운 카페에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 만나는 게. 빌라 복도가 아닌 환한 카페에서. 그런데 낮에 우진도 좋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그 부서진 것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되찾고 있는 사람의 눈. 저번 주에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처음에요? 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혼자 버티다가 결국 누군가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는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문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날은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문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문을 닫지 않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유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진이 매일 밤 그 집에 온 이유.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요.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요. 그냥 문을 열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언가 닿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분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문은 열립니다. 감사합니다.